집어치워. 쾅! 김치 대야가 마당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고 배추가 뒹굴었습니다. 국물이 시어머니 김정숙의 치마 끝을 적셨습니다. 둘째 아들 태훈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태훈의 손에는 피 묻은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지수의 것이었습니다. 아내 손 좀 보세요! 피가 나는데도 김치를 하라고요? 며느리 죽일 작정이세요? 지수는 구석에서 배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정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큰형수 김치를 왜 지수해요? 지수가 김장하려고! 이 집에 온 거 아니에요! 똑바로 들으세요. 다시는 지수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제 4일 전으로 돌아가 보죠.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김장철 아침, 정숙은 큰 며느리 유진에게 받은 캐시미어 머플러를 목에 감고 거실을 거닐며 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수는 부엌 앞에서 설거지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임신 12주였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유진아. 입덧 좀 어때? 통화 소리가 스피커로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올해 김장김치 너무 먹고 싶어요. 동서걸로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머니가 만들어줘야지. 우리 의사 며느리 먹고 싶은 거 참으면 안 되지. 전화를 끊고 정숙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는 행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가 돌아보았습니다. 김장 내가 하면 되지? 형님이 동서 김장김치 먹고 싶다는데 180포기 하자. 지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정숙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임신 초기라. 정숙은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웃지도 않았지만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하면 되는데 뭐. 큰애는 환자 살리느라 바쁘고 이런 일은 내가 원래 손에 익었잖아. 정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벌써 부엌으로 들어가 양념 재료를 꺼냈습니다. 배추는 오늘 오후에 오니까 저녁부터 절여. 손 빠른 내가 해야 빨리 끝나지. 지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80포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배추를 들어 올리다 허리를 짚었습니다. 배가 뭉쳤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낀 장갑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수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붉은 물이 번졌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유진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내 입맛에 딱 맞게 만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정숙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유진을 향한 말투는 늘 이랬습니다. 지수는 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허리가 꺾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정숙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피가 장갑 밖으로 스며 나왔습니다. 정숙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로 과장하지 마. 다들 하는 거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힘들면 천천히 해. 근데 내일까지는 끝내야 해. 형님이 기다리잖아. 정숙은 그 말을 남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마당에 쌓인 배추 더미가 지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기 전체가 지수에게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지수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바닥이 터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배가 딱딱하게 뭉쳤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태훈이 출근 준비를 하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지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손이 왜 이래?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훈은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유진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내 손 보셨어요? 정숙은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봤어. 괜찮아. 내 아내는 원래 힘이 세. 저 정도는 다들 해. 태훈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김치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쾅!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숙이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우는 피 묻은 장갑을 정숙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아내 손이 이 지경인데도 김치를 하라고요? 정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큰애가 먹고 싶다는데.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큰형수 김치는 어머니가 직접 하시면 안 됩니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앉아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쏟아진 김치와 피 묻은 장갑이 햇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큰 며느리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손톱은 연한 핑크색으로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진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의사 며느리 오늘 기분 좀 어때? 입덧은 괜찮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요즘 괜찮아요. 정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어머니가 내 몸 챙기는 게 당연하지. 대기실 맞은편에 둘째 며느리 지수와 둘째 아들 태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옷은 편한 트레이닝복이었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배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임산부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둘의 대우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지수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보지 않은 것처럼. 간호사가 호명했습니다. 박유진님? 정숙은 벌떡 일어나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자. 선생님 앞에서 불편한 거 다 말해야 해. 유진과 정숙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우는 지수의 손을 보며 이를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입덧이 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며느리 일도 바쁜데 잘 버텨줘서 다행이에요. 역시 의사라 그런지 몸 관리를 잘해요.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래도 임산부는 무조건 쉬는 게 최우선입니다. 정숙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유진이 무리하면 안 되죠.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숙은 진료가 끝나자 유진을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넘어지면 안 돼. 두 사람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대기실, 지수의 차례였습니다. 태훈이 지수를 부축해 일어섰습니다. 정숙은 유진과 함께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아, 이거 봐. 태교 음악 좋은 거 찾아놨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 안. 의사는 지수의 손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됐어요?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장을 좀 했어요.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궁이 많이 긴장되어 있네요. 과로하셨죠?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태훈을 보았습니다. 보호자분, 임산부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임신 초기는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예요. 이 정도 손 상태면 며칠 동안 얼마나 무리하신 겁니까? 태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절대 안정하세요.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찬물에 손 담그지 마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유산 위험 있어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고위험 산모로 분류됩니다. 절대 과로 금지예요. 가족분들도 꼭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대기실, 지수와 태훈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유진과 이야기를 나누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났어? 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아내 일주일 동안 절대 안정하래요. 무리하면 유산 위험 있다고. 고위험 산모래요. 정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볍게 과장한다는 듯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지수는 원래 체력이 좋아서 괜찮아. 저 애는 원래 잘 버티잖아. 정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지수의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무심함이 있었습니다. 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손 보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고위험이래요. 정숙은 손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이제 쉬면 되지 뭐. 김장도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정숙은 유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진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먹고 싶다던 삼계탕집 가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일어서며 태훈과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집 가서 쉬어. 지수 좀 쉬게 해줘야지. 정숙과 유진이 먼저 나갔습니다. 대기실에 남은 사람들이 지수와 태훈을 보았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완전 귀하게 대접하네. 저 며느리는 손이 저 모양인데도 아무 말 없네. 다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임산부인데 대우가 천지 차이네. 저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지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졌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지만 다른 대우를. 태우는 지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집 가자. 이제 쉬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병원 밖. 정숙은 유진과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햇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유진아, 내가 편하게 쉬는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가 다 챙겨줄게. 태교도 잘하고.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정숙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뒤에서 지수와 태훈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수는 배를 감싸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태훈이 지수를 부축했습니다. 햇빛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수에게 닿는 빛은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삼계탕 먹고 보양 좀 해야지. 우리 유진이 몸보신 해야 해. 같은 병원, 같은 햇빛, 같은 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우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의 거리가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김치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때는 내가 좀 급했지라는 말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집안일을 했습니다. 의사가 안정하라고 했지만 정숙은 지수가 쉬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손만 다쳤지 다리는 멀쩡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 정숙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는 지수를 쉬게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큰 며느리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오늘 저녁에 집에 올래?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게.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로. 유진이 온다는 소식에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수야, 미역 좀 불려놔. 소고기도 손질하고. 지수는 손을 보았습니다.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손이 아직. 정숙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제일 손에 익었잖아. 그리고 형님 음식은 내가 해야 맛있어. 정숙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손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유진이 오는 날이면 정숙은 늘 이랬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유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화난 얼굴로 유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얼굴 좀 봐. 살이 좀 빠진 거 아니야?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정숙은 유진의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자, 앉아.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놨어.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로. 식탁에는 미역국, 갈비찜, 나물 반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도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유진에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해. 유진이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정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지수를 보았습니다. 지수야, 너도 앉아서 먹어. 지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지수에게 국을 떠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에게만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유진아, 이것도 먹어봐. 몸에 좋아. 지수는 스스로 국을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붕대가 국물에 젖었습니다. 태훈이 지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유진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지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훈이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아내 좀 쉬게 해주세요. 손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정숙은 시선을 TV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쉬면 되지 뭐. 내가 뭐라 한 적 없어. 내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태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시잖아요. 정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시킨 게 아니라 부탁한 거지.
지수는 원래 이런 일 잘하잖아. 큰애는 바쁘고. 태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다시 TV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정숙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가 며느리들 둘 다 임신했다며? 축하해. 정숙은 웃었습니다. 응, 큰애는 의사라 바쁜데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작은애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정숙의 친구가 눈치를 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챙겨줘야지. 임산부는 다 소중하잖아. 정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잖아. 큰애는 좀 약하고 작은애는 튼튼해. 그때 지수가 과일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정숙의 친구가 지수를 보았습니다. 어머, 손은 왜 그래? 지수는 대답하기 전에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 김장하다가 좀 다쳤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정숙의 친구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임산부가 김장을 했어? 그것도 손 다칠 정도로? 정숙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지수는 원래 이런 일 잘해. 지수는 과일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방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태훈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더 강하게 말할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소용없어.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정숙은 유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내일 뭐 먹고 싶어? 어머니가 해줄게.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두 며느리를 대하는 온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지수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벽을 짚었습니다. 배가 딱딱하게 뭉쳤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태훈이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뻐근해서. 태훈은 지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거실에서 유진과 통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어제 보낸 김치 맛있었어? 다음엔 깍두기도 담가줄게.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정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수야, 일어났어? 김치찌개 끓여야 하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뭐야, 아직도 자? 임산부라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저 좀 아파요. 정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근데 밥은 해야지. 내 남편 먹을 거라도 해놔야지. 지수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좀 과장하는 거 아니야? 다들 임신하면서 일하는데. 정숙은 방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태훈이 출근하기 전에 지수의 방에 들렀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병원 갈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야. 태우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갔다 와서 바로 병원 가자. 알았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이 나가려는데 서랍에서 병원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고위험 산모 주의사항. 태훈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과도한 노동 금지, 무거운 물건 들지 말 것, 찬물 접촉 금지, 절대 안정 필요. 의사의 경고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미준수 씨 유산 위험 높음. 태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수가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장, 설거지, 청소, 요리, 빨래.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그런데도 지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태우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태우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셨죠? 정숙은 서류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봤어. 그래서?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요?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잖아요. 과로하면 유산된다고. 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의사가 그냥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야. 다 그렇게 써놔. 지수는 튼튼해서 괜찮아. 태우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아내 손 보셨잖아요. 얼굴도 보셨잖아요. 저 상태가 괜찮아 보여요? 정숙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좀 쉬면 되지 뭐. 내가 집에서 챙겨주면 돼. 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형수님한테는 그렇게 잘해주시면서 제 아내한테는 이러세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나 언제 차별했어? 태우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보고도 차별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의사가 고위험 산모라고 했는데도 김장을 시키셨잖아요.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그건 큰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형수 김치는 왜 어머니가 안 하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수의 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뛰어갔습니다. 지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여보, 여보. 태훈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훈은 정숙을 보았습니다. 이건 그냥 참는 문제가 아니야. 태훈은 지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바닥에는 핏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정숙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발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산모가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위험합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산모를 제대로 못 돌보신 거 아닙니까? 고위험 산모라고 했는데 과로로 쓰러지다니요.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입원해야 합니다. 절대 안정입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 김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태훈이 나왔습니다. 정숙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수 괜찮대? 태훈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나도 걱정했어. 태우는 정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태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 제대로 쉬게 해주세요. 이제 형수님 일도 어머니가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외주 맡기든가 할게요. 정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너 지금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수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수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태우는 지수를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쉬어야 해. 알았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숙의 친동생 내외와 태훈의 형 내외가 함께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정숙은 큰 며느리 유진을 옆에 앉히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유진아, 이거 먹어봐. 임산부한테 좋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태훈이 억지로 말렸지만 정숙이 친척들 오는데 뭐라도 해야지라며 지수에게 부탁했고 지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동생이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음식 맛있네. 누가 했어?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좀 했지. 뭐? 거짓말이었습니다. 태훈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아들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두 며느리 다 임신해서 좋으시겠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럼 좋지. 유진이는 바쁜데도 잘 버텨줘서 고맙고. 정숙의 동생이 물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정숙은 짧게 웃었습니다. 지수? 뭐 나름대로 하지. 근데 좀 손이 느려서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해. 태훈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임신해도 얼마나 착실한데. 지수는 뭐 좀 게으른 편이야. 집에서 쉬기만 하고. 태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이 돌아보았습니다. 태훈은 가방에서 서류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탁자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고위험 산모 경고문, 지수의 피 묻은 손 사진, 응급실 입원 기록, 모든 증거가 탁자 위에 펼쳐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지수 게으름 이겁니까?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훈은 서류를 하나씩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위험 산모라고 했습니다. 과로하면 유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아내에게 김장 180포기를 시키셨습니다. 친척들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훈은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제 아내 손입니다. 피가 나는데도 김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큰애가 먹고 싶다고 해서.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수 김치는 왜 어머니가 안 만드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전 제 아내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극도의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한 발만 늦었으면 아기를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숙의 동생이 정숙을 보았습니다. 언니 이게 사실이야? 정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지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태준이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차별한 게 아니야. 그냥 지수가 이런 일 잘하니까. 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잘한다고 하면 더 시켜도 된다는 겁니까? 임산부인데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건 너무했어. 같은 며느리인데, 같은 임산부인데.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정숙에게 쏟아졌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도 둘러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이 지수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정숙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숙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수의 피 묻은 손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지수는 방에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태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태훈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안 그랬으면 나는 계속 참았을 거야. 태훈은 지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일어섰습니다. 지수의 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 멈췄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노크하려다 손을 내리고 다시 들고 다시 내렸습니다. 결국 노크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지수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오고 가는 소리.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지수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고 있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지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정숙을 보았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뭐 나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제일 손에 익으니까. 큰애는 바쁘고 너는 집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어. 지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도 며느리 시절에 다 했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차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지?
지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는 정숙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깨졌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아파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손에 익었다고 하실 때마다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 같았어요. 정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형님한테 음식 해주실 때,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실 때, 저는 그냥 없는 사람 같았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저도 사람이라는 걸. 정숙은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미안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수는 말없이 정숙을 보았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튼튼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내가 잘하니까 더 시켜도 괜찮을 줄 알았어. 정숙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숙은 울음을 멈추고 눈을 닦았습니다. 나 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저를 사람으로 봐주시면 돼요. 며느리이기 전에, 임산부이기 전에 그냥 사람으로요. 정숙은 지수를 보았습니다. 지수는 정숙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야겠다. 너도 쉬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님. 내일부터 내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노력할게. 지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숙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배를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변하려 애썼습니다. 아침마다 둘째 며느리 지수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 지수를 말렸습니다. 지수야, 그냥 두고 가. 내가 할게. 지수는 놀랐습니다. 정숙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큰 며느리 유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병원 친구들이 집에 온대요. 음식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머니가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정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유진이 친구들 온다는데 잡채 좀 만들어줘. 내가 만드는 게 제일 맛있잖아. 지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숙은 곧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내가 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지수는 정숙을 보았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전 쉴게요.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유진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정숙은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잡채는 양념이 짜고 저는 타버렸습니다. 정숙은 땀을 흘리며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지수는 방에서 나와 부엌을 보았습니다. 정숙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쉬어야지. 그러나 정숙의 손은 떨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음식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친구들은 음식을 먹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님. 그러나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맛이 없다는 것을. 손님들이 돌아간 후였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들 태준의 아내 유진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임신했는데 어떡해. 유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수도 임신했잖아요.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게 잘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근데 지수한테도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정숙은 유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유진을 특별히 잘 대한 것이 아니라 지수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이었습니다. 정숙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 태훈과 지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멈춰 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태훈이 돌아보았습니다. 이사 갑니다, 어머니.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 어디로? 태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근처로 전세 구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합니다. 정숙은 지수를 보았습니다. 지수야, 너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요즘 너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잖아. 태훈이 말했습니다. 노력하신 건 압니다. 그런데 어머니, 며칠 전에도 아내한테 잡채 만들어 달라고 하셨잖아요. 정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건 실수야. 내가 습관적으로. 태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습관이요? 어머니한테는 습관이지만 제 아내한테는 상처입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은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우리 좀 떨어져 살겠습니다. 정숙은 헐레벌떡 다가갔습니다. 잠깐만, 유진이 김치는 어떻게 해? 다음 달에 또 해야 하는데. 태훈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정숙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김치만 보셨죠. 사람은 안 봤고.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지수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가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수는 부드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지쳤어요. 지수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태훈을 따라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눈이 빨개진 채 외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노력했잖아. 그러나 지수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의 사과는 문 밖으로 사라진 지수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정숙에게는 그 빛이 차가웠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둘째 며느리 지수는 작은 공장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지수네 김치연구소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에게 소량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지수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공장을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수네 김치연구소는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임신한 몸으로도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위해 일했습니다. 둘째 아들 태우는 퇴근 후 공장에 와서 지수를 도왔습니다. 배송을, 포장을, 청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은 혼자였습니다. 큰 며느리 유진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태주는 바빴습니다. 정숙은 텅 빈 집에서 혼자 TV를 봤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외로웠습니다. 정숙은 지수를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만들던 음식을, 지수가 씻던 설거지를, 지수가 있던 부엌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지수라는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숙은 지수의 공장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지수 요즘 어떻게 지내?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어머님. 김치 공장 운영하고 계세요. 장사 정말 잘 되나 봐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정숙은 그날 오후 지수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앞이었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네 김치연구소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손님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수와 함께 시장 갔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초라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없었습니다. 그때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나왔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환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정숙을 보았습니다. 멈춰섰습니다. 정숙도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렸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많이 잘못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한테 너무 기대고 너무 함부로 했어. 미안해. 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사람으로 안 봤어. 그냥 일하는 손으로만 봤어. 정말 미안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지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정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지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김치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정숙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김장김치예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만든 김치였습니다. 예전에 정숙이 지수에게 180포기를 시켰던 그 김치였습니다. 정숙은 김치통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드세요, 어머님. 정숙은 김치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수는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치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정숙을 비췄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공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네 김치연구소 간판이 빛났습니다. 정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김치통을 가슴에 안고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뒤에서 공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정숙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배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햇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쳤습니다. 정숙은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각자의 길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여운이 남았습니다. 오늘 지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며느리이기 전에, 임산부이기 전에 그저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지수처럼 조용히 참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행복이 닿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